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거라고 되게 기대를 하고 이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취준생처럼 물론 젊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취준생이 대부분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네, 조금 강의의 핀트가 사실 저도 한때는 취준생이었고 여기 계신 시니어한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는 다 취준생이셨을 텐데 그때 했던 고민들을 조금 지금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조금 핀트는 벗어나지만 사실 뭐 취업에서의 전략과 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뭐 공통적으로 어떤 업무에든 다 통용되는 거니까요. 네,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제목을 그 소개해 주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는데 과로하고 스트래테지라고 했고요. 결국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략은 사실 취업에서든 취업의 순간에든 아니면 실제 업무를 하는 데서든 언제든 다 통용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렇게 구성을 했고 뒤에 배경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도 어디서 그 채용 관련된 제가 지금 채용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채용 관련된 전략을 좀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배경화면을 했더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는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무신사가 지금 성수동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림창고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조인해서 뭔가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걸 만들어서요. 커피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카페를 즐기면서 뭔가 무신사의 그 브랜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단순한 그냥 플랫폼을 통한 의류 판매,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 매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 취준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는 길다. 프로블럼 솔빙. 저는 업무할 때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취준생들에게도 사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블럼 솔빙은.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언제 어느 순간에는 중요한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어서 그렇게 고민을 했다면 내가 취업할 때 전략은 스트래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 저의 양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영역은 없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GS 칼텍스라는 대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한 10년 정도 했고 거기서 이제 채용 계속하면서 뭐 보상 평가 그다음에 ER 거기는 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기요라는 회사에서 이제 HRBP를 한 2년 정도 했고 지금 무신사에 조인한 건 한 올해 초쯤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제 HRBP로 조인을 했는데 5월쯤에 이제 정말 회사가 채용이 급하고 중요하고 채용이 곧 모든 것이다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채용 뗀 지 오래됐는데요 했더니 원래 그렇게 다시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시키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5개월째 하고 있고요. 채용이 저희 뭐 조금 사족이지만 좀 채용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저희 무신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매출이든 이익이든 뭐 업무의 스코이든 근데 사람은 사실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같이 템포를 맞춰야 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냥 원한다고 뭐 보상을 더 준다고 갑자기 더 많은 성과를 내거나 사람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능한 각 제야에 있는 고수들을 모시는데 저희는 엄청 혈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준생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 문제를 직시하는 것부터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나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했고요. 일단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꾸 취준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려는데 좀 다른 생각이 드네요. 네, 취준생이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야. 그걸 내가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취업이 안 되니까 토익 점수를 올릴까? 아니면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어디 뭔가 인턴 경험을 하나 더 늘릴까? 아니면 뭐 동호회를 하나 더 할까? 학회 같은 걸 더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저는 그거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물론 문제지만 내가 왜 취업이 안 되냐에 대한 한꺼풀 더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건 여기 이미 다 각자의 업무들의 고수실 테니까 이미 그런 경험들은 다 하셨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서류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인터뷰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 한꺼풀 더 들어간 문제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단순히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석사 갈래요. 석사에서 공부 더 하면 학력이 더 길어지면 더 유능한 인재처럼 보일 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석사는 사실 열심히 하려는 3년 정도 젊은 더 학사 졸업생보다 공부를 더 한 석사분이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석사에서 공부하신 게 핏하지 않는다면 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연구원을 꿈꾼다면 석사를 진학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즉 내가 지금 처한 문제가 어떤 거냐를 직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취준생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직시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개개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우니 저가 취준생이었을 때 고민했던 것 그리고 채용 담당자로서 대기업, 플랫폼, 스타트업, 뭐 지금 중견회사 이렇게 와 있을 때 채용 담당자로서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팁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좀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게 저 이후에 또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이제 아마 시간을 이렇게 배정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빠른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용을 이제 취업에 지원하는 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일단 회사와 내 분야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합니다. 근데 회사도 선택과 집중하고 그리고 분야도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과 집중이 좋을 것이냐? 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모든 회사의 모든 분야에 다 지원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합격 확률과 어느 정도의 성공률은 조금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따라서 회사든 분야든 뭔가 특정하긴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긴 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취준생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건 분야는 스페시픽하게 정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의 분야는 미리 정하고 너의 커리어를 그에 맞춰서 두 번째 이야기할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뭐 크게 아주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선택과 집중해서 꼭 미리 두세 개 정도로 압축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회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는 조금 저는 연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이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해서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이 회사에 올인한다고 해도 사실 이 회사에서 뽑는 직무가 나와 핏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느 정도의 좀 운명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는 그 분야를 채용하는 모든 회사에 다 지원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분야를 선택과 집중하는 건 사실 두 번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취업에 고민이 있다라는 건 다시 돌아가서 일단 내 스펙이 아주 그 멋지진 않다라니까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면 사실 고민 안 하고 있겠죠. 이미 잘 취업이 됐겠죠. 사실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스스로 봤을 때 좀 별 볼 일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지원서 중에 요기요였나 거기에 지원했던 UX 디자인 쪽에 지원했던 지원자였어요. 근데 이분의 이력을 보고서 물론 그분이 합격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이력을 봤을 때 의미 있었던 게 뭐였냐면 국문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그리고 디자인 UX 디자인하는 학원을 다녔더라고요. 그 세 가지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 개만 각각 놓고 보면 너무 연관성도 없고 그리고 그냥 어문학부 출신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고 UX 디자이너 직무에 지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건 자기가 국문학과를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어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본연의 그 학문의 학습보다 글자가 주는 그 심미적인 뭔가 안정감 그리고 좋은 경험 그리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글자의 배합과 그러니까 위치, 크기 그리고 글자 형태, 글씨체 이런 것들이 주는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에 좀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불어가 말하는 것도 멋있지만 글씨도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프랑스 어학연수를 가서 불어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고 이게 진짜 내가 좀 재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UX 디자인을 좀 어떻게 보면 전공을 바꾼 거지만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 물론 학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당연히 거짓말이거나 꾸며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취준생들에게 네, 취준생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사실 내가 한 경험이 뭔가 인턴 경험 그리고 뭔가 대단한 뭔가 뭐 성과 꼭 이런 것만이 나에게 나의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유용한 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사소하게 했던 그리고 그냥 흘려가듯이 했던 경험들 속에서도 내가 꿈꿔왔던 나의 잡을 찾기 위한 뭔가 연장선에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게 되어야 내 경험들이 설사 약간은 상관이 없더라도 연관성을 갖게 되고 힘이 실리게 되고 그랬을 때 분야를 선택과 집중해서 내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갖춘 분야들을 그리고 모든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합격 확률은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실제로 조금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데이터적으로 봤었던 네, 나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인터뷰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채용 당사자도 했었고 중견기업 스타트업 다 지금 해봤는데 자기소개서는 저는 사실 그 서류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 사실 채용 담당자 분들께서 후보자를 뽑는데 자기소개서는 서류 단계에서 그 뭐랄까 선발을 위한 툴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오타가 있거나 뭐 회사 이름을 잘못 기재했거나 지원 직무를 잘못 기재했거나 마치 카피앤페이스트 한 것 같은 게 보이면 컷하고 탈락하는 용도로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긴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정말 잘 쓰여서 와 이거 진짜 글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뽑는 경우는 전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너무 힘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안 중요하냐? 아니요. 저는 다른 목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소개서는 결국 면접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채용 담당자일 때 이제 이력과 여러 가지 이 사람의 경험들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인터뷰를 보고 싶어. 인터뷰 장면에 왔어요. 이때 이 사람의 이력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고민할 때 보게 되는 게 사실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저는 취준생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자기소개서를 내가 뭔가 저는 몇째 형제 몇째 저는 이런 건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용도는 다 연결되는데 앞에 내가 분야를 선택과 집중했고 스토리텔링으로 나의 경험들을 연결고리를 갖고 힘을 실었을 때 그것들을 면접관들이 즉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면접관들이 물어보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게 자기소개서다라고 전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가 형제 몇 명 중에 뭐 제 인상은 어떻고 뭐 저는 뭐 자신감이 있고 없고 사실 그런 얘기보다 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문학을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느꼈고 왜 프랑스를 가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UX 디자인 직무에 지원하게 된지 그 연결고리를 물어보게끔 유도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자기소개서 보면 너무 막 뭐 문구가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뭐 조사 받고 뭐 서술어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담백하게 이걸 읽어보면 얘가 왜 이런 고민을 했지를 궁금하게끔 면접관께서 그렇게 작성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사실 정답이 없죠. 제가 사실 앞에서 했던 작업들이 다 이제 결집돼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보이는 장면인데 스토리텔링이 탄탄하게 돼 있다면 저는 인터뷰는 대답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말하는 연습을 할 때에 대해서 저는 팁을 좀 주고 싶었어요. 취준생들에게 말하는 연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될 때 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올 때도 그랬어요. 키워드만 전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말하는 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열심히 외웁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막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전문가이신 여러분들 면접관으로도 활동하시겠죠. 여러분들 보면 외운 건지 말하는 건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웠을 때의 문제는 첫 번째 까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리고 두 번째 외운 것과 외우지 않은 답변의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외운 답변이 아주 준수하고 했더라도 외우지 않은 좀 어리숙한 답변이
이 사람의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 외우는 것은 큰 밸류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말하는 연습하는 건 남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은 중요한데 결국 키워드를 놓고 매번 말이 달라지더라도 살을 붙이는 연습을 해라라는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랬고요. 사실 네, 시간 관계상 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취준생이 어딘가에 있다면, 네, 어딘가에 있다면 저는 무신사 그 TA 그 탤런트 애퀴지션 팀 하면은 이제 저를 쉽게 링크드인에서 검색하실 수 있을 거라서 통해서 얼마든지 메시지 주시면, 그리고 이력서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을 특별히 내서 네, 따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Q&A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던 거 옛날부터 그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수준의 대기업과 잘 나가는 스타트업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취준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대기업을 먼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개념으로 어디가 더 낫다라는 개념보다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주는 밸류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보수적인 조직 문화, 뭐 사회생활 경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 업을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대기업이라는 큰 그런 스콥까지 키우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대기업이 하는 일의 프로세스와 고민들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학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이 고민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걸 학습하는 측면에서 저는 대기업이 순서적으로는 더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스타트업은 물론 굉장히 라이브하고 뭔가 역동적이고 하지만 그리고 문화도 좋고 하지만 처음부터 스타트업에서 고민하면 정말 치열하고 좋은 환경을 치열하게 일하고 좋은 환경을 만나지 않는 이상 빠르게 성장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신입 측면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스타트업 됐는데 가지 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둘 중에 고민해야 한다면 대기업, 즉 꼭 대기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뭔가 나름의 그 정통성과 뭔가 방식과 그 정비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보시는 걸 권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은 비주류 학과입니다. 어떻게 취업해야 할까요? 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사소해서 자기는 이건 이력서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기억조차도 되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지만 내가 그 스토리텔링하는 나의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 중요한데 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뭔가 꾸며내라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텐데 그 선택들을 할 때 고민했던 것들을 노출시켜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취업하는 취준생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정말 엄청난 뭔가 역량을 바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태도,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접근할 건가, 사실 그 사고 방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나는 해왔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 왔어요를 보여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취업이 안 될 경우 석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네, 이거는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저는 때론 맞고 때론 틀리다. 즉 취업이 안 될 경우라는 문제 정의 자체를 한꺼풀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취준생분들이 그리고 다시 보니까 좀 취준생 같아 보이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제 강의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은 취준생 타겟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준비했지만 사실 저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저희 무신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의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돌아가고 있는 인력 충원 요청이 거의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포지션 정도 돼요. 인원수로는 한 170, 180명 그 정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400명 정도 채용을 하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고민들, 그리고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성과를 냈던 저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 나누는 거 저는 좋으니까요. 제가 고민해서 낸 성과가 저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인에서 정석영 혹은 무신사 TA 하면 검색하실 수 있어서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거의 맞춘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